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요 내용 핵심 강의예요. 자,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파악해 봐야겠죠? 자, 실전 훈련 오늘 함께 만나볼 글은 두 개입니다. 흥부와 놀부 그리고 의 좋은 형제예요. 선생님 저희 두 가지 이야기 다 알아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너무나 유명한 우리의 전래 동화이죠. 먼저 흥부와 놀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말 잘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에 마음씨 착하고 가난한 흥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구렁이가 제비집을 덮치는 바람에 제비 한 마리가 마당에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언제요? 어느 여름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여름날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있었던 일은 이제 제비가 마당에 떨어져 다리를 다쳤네요. 흥부는 어떻게 했나요? 구렁이를 쫓아내고 제비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비는 다리가 낫자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이듬해 봄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와 흥분의 집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언제요? 이듬해? 봄에. 이듬해 봄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절을 나타내는 말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여름, 봄 다 나왔네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왔어요. 자, 그해 가을 무슨 일이 있었죠? 흥분의 지붕에는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언제 박이 열렸어요? 그해 가을에. 그렇다면 그해 가을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흥분의 가족이 박을 열 때마다 신기한 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흥분의 가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비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준 착한 일을 한 덕분에 이렇게 제비로부터 보훈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입니다. 힌트를 좀 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다? 아침, 어제, 토요일, 봄 등과 같은 말을 가리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말은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이 글에서는 주로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 드러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 글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 뭘까요? 그래요. 겨울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은 다 나왔죠. 여름에 제비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흥부가 치료를 해줬고요. 이듬해 봄에 어떻게 됐어요? 제비가 박씨를 마당에 떨어뜨렸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어떻게 됐나요?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박을 타자 거기서 보물이 나와가지고 흥부가 부자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중요한 까닭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어떤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례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례에 맞지 않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이야기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야기를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차례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잘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만나보겠습니다. 의 좋은 형제예요.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 잘 찾아봐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서로 도와주며 정답게 지냈습니다. 형제는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언제가 됐다고요?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알겠죠? 가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 벼가 점점 익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제는 곡식을 거두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녁 무렵 형은 곳간에 쌓인 볕단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언제요? 저녁 무렵에 형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녁 무렵, 가을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나요? 동생은 결혼해 새로 집안을 이루었으니까 쌀이 더 필요할 거야. 동생이 쌀이 더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형은 동생 집에 볕단을 가져다 놓기로 하였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는 형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예쁜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동생을 생각하는 형. 그래요. 참 형답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형은
동생네 곳간으로 몰래 가서 볕단을 쌓아두었습니다. 언제 동생네 곳간으로 몰래 갔나요? 깜깜한 밤에. 그렇다면 밤도 시간을 나타내는 말. 왜 몰래 갔을까요? 동생아, 내가 널 위해서 볕단을 가지고 왔어 하고 갈 수도 있잖아. 왜 몰래 갔을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당연히 그렇게 티를 내고 가면 동생이 아유 아닙니다 형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위하고자 하는 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형은 진정으로 동생을 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몰래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생도 형님네 곳간으로 몰래 가서 볕단을 쌓아두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형님은 식구가 많으니 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동생은 동생대로 형님네 곳간에 볕단을 쌓아둡니다. 형만 동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생은 또 동생대로 형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좋은 형제예요. 자, 이어서 보죠. 이튿날 아침,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 뒤에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튿날 아침도 맞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형제는 곳간의 볕단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분명히 각자 몰래 형은 동생네, 동생은 형네 곳간에 볕단을 갖다 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난밤에 분명히 볕단을 옮겨 놓았는데 곳간의 볕단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이 자기네 곳간에 몰래 와서 볕단을 놓아둔 사실을 모르고 형도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볕단을 동생네 곳간에 갖다 두었는데 왜 그대로 있지? 내가 형님네 곳간에 갖다 두었는데 왜 그대로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까닭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그날 밤에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형과 동생은 다시 볕단을 지고 서로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다시 동생을 위해서, 다시 형님을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길에서 서로 마주친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볕단이 줄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형과 동생은 서로를 끌어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왜 활짝 웃었는지 알겠죠?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형은 형대로 동생이 고마울 거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형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아, 정말 의좋은 형제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인데요. 어떻게 풀면 되나요? 힌트입니다. 중요한 사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려면 먼저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이야기 속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차례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죠. 글을 잘 읽어봤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자 형제는 곡식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 그쵸? 1년 내내 열심히 함께 힘을 합해서 농사를 지었고 가을이 되자 곡식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 그래 나옵니다. 맞아요. 낮에 형님은 동생의 곳간으로 몰래 가서 볕단을 가져왔어? 아니죠. 밤에 동생도 형님의 곳간으로 몰래 가서 볕단을 가져왔어?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각자 가져다 주었죠. 서로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러니 미나와 장훈이 모두 맞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형제는 볕단을 지고 가다 길에서 마주쳤어. 자, 형제가 볕단을 지고 가다 길에서 마주친 때는 언젠가요? 이튿날 아침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서로 몰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느냐면 깜깜한 밤에 가죠.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이 형제가 볕단을 이고 가다가 길에서 마주친 것도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준서도 알맞지 않네요. 그렇다면 답은 그래요. 유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재밌게 이야기를 읽고 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